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성희롱 성폭력 조례를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직사회 성희롱 성폭력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예방 조치와 피해자의 보호책,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 등 4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성희롱 성폭력 조례를 통해 직장 내 위계 질서에 의한 피해자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과 함께하는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을 모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11월 17일에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한 달여 정도 됐는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고요. 특히 저는 부경대학이 모교예요. 네. 예, 그래서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 시대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를 잘 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학생을 되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게 너무 아쉽지만 네. 무사히 안전하게 이번 학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소임이자 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기쁜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3차 결선 투표 끝에 1순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선거를 꽤 오랫동안 네, 치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할까요? 역시 우리 부경대학이 국립대학이고요. 민주화가 학내 민주화가 굉장히 이렇게 잘 잡혀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의 의견, 직원분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이 되고 네. 그러한 속에서 이제 선거가 치루어지는데요, 민주적으로. 이번에는 약간의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선거가 이제 연기가 되면서 저도 상당히 충격도 받았고 또 학내 민주화가 좀 더 성숙되어야 된다는 과제도 안고 있구나 하는 네. 거를 제가 새삼 느끼면서 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강하게 남고 있어요. 네, 갈등이라는 단어 속에 포장이 되면서 정말 우리 대학이 갈등 속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도 무거웠지만 네. 또 무사히 한 달 후에 아주 민주적으로 네. 선거가 치러지고 1차, 2차, 3차까지 가는 네. 짜릿한 결선.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힘도 얻으셨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저는 오늘 부경대학교 총장님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총장님 하면 왠지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너무 젊고 활기차 보이세요. 어떻게 건강의 비결이라면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생물학적 나이는 그렇게 젊지는 않아요. 젊지는 않은데 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네. 거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더욱더 젊어져야 되고 우선 생각부터도 젊은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시쳇말로 꼰대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예, 예. 라떼.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라떼란 네. 말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물론 정신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건강 네. 그리고 자기 관리하는 철저한 모습을 늘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네. 비춰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자기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실제 매일 운동을 해요. 아.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젊은 우리 네. 학생들, 네. 젊은 친구들과 함께 늘 호흡하시기 네. 때문에 그렇게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총장님께서 부경대학교가 모교라고 하셨는데 네. 부경대학교 그 예전에는 이제 수산대학교였죠. 수산대학을 저는 예. 졸업을 했습니다. 이 전공이 수산. 저는 수산 경영학을 아, 예. 했죠. 경영학 중에서도 바다와 관련된 산업의 매니지먼트 경영 쪽을 네. 해서 부산의 특성화된 산업이 해양수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산 관련을 공부를 하고 그 이제 일본에서 저는 유학을 해서 박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해양 쪽은 귀국을 해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한국해양대학에서 또 학위를 하나 더 했어요. 네. 저 박사 2개예요. 아우, 그렇군요. 박 박사님. 맞습니다. 정말 우리 국립부경대학교 하면은 해양수산의 또 전문 그런 대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또 이 박사도 취득하시고 수산 경영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임자가 네.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고 모교에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하다가 지금은 총장님 하고 부를 것 같은데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학과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학과 출신이 총장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예, 역사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학과에서 그래도 막내둥이 교수가 총장이 되어서 네. 동문들 모두 좋아하시고요. 그래요. 예, 저도 예. 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취임하시자마자 지금 뭐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친환경 실습선인 백경호도 네, 네. 인수를 하셨더라고요. 했습니다. 예,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지금 해주시면. 부경대학은 배가 2척이 있어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해양대학은 상선이라지 운반선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해기사를 양성을 한다면은 부경대학은 당연히 배 운전을 네. 할 수 있는 해기사 양성도 하지만 캐칭을 하는 수산물을 캐칭하는 어업에 관련된 자격증도 같이 따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척은 어선어업을 실습할 수 있는 배가 이번에 건조된 백경호입니다. 네. 백경호는 1960년대 우리 학교 실습선의 이름을 다시 되살려서 소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새로 이제 명명을 한 거로서 우리나라 러시아 명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어장을 개척한 굉장히 영광스러운 실습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퇴역 이후에 쭉 다른 배들을 돌다가 다시 그 명명을 받아서 예전의 그런 오대양을 개척했던 정신을 네. 이어가자. 그래서 백경호라는 게 이번에 인수됐고 네. 거기에 앞서서 해양 탐사선을 저희들은 또 가지고 있어요. 바다 해저에 있는 그런 해양 생물 이런 이제 해저의 탐사를 하는 탐사선을 나라호다라는 네. 게 있습니다. 이제 배가 하늘을 나는 듯한 멀리 날도록 네. 뻗어가자는 뜻으로 나라호라는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용호만이죠. 광안대교 밑에 네네. 2척이 이렇게 아주 잘생긴 배 2척이 네.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지나가실 때마다 아주 뿌듯하실 것 뭐 같습니다. 개인 자산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학생들의 어떤 이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 실습이 가장 중요한데 네네. 이번 기회에도 멋진 배 2척을 갖게 돼서 아마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총장님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총장으로 부임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만큼 어떤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어떤 대비도 철저하게 또 피부로 느끼시고 네, 대비를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앞서 우리 학생들 좀 얼굴 빨리 보고 싶다라는 맞습니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비대면 수업 방식은 어느 정도 계속되고 좀 정착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원칙은 그래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전체 수업의 20%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전면으로 나오면서 지금은 100%까지 비대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네. 있습니다. 임시 조치로.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내용과 그리고 교육의 그 내용의 전달되는 그 퀄리티라 그러죠. 지금 우리 방송하는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데 네. 대학은 이렇게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을 안다 보니 비대면 수업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대학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부경대학 같은 경우도 물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을 해서 교수님들께서 수업 강의 내용을 좀 더 고퀄리티로 제작을 하시고 네. 특히 이 음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해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서 앞에 본인의 핸드폰을 두고 이렇게 녹화를 하시는 네.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음향이 너무 전파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듣기에 굉장히 좀 불편한 아하.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설들 보완 이제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집에서만 원칙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네. 카페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네. 지금 학생들이 밖을 다닌다는 게. 그래서 학교 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더 확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교육의 전달력이 높은 수준의 영상을 녹화하고 그런 이제 장비들을 갖추는 게 또 대학이 할 일이다. 네. 예, 그렇게 아, 준비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런 방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총장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시면서 취임사에서 혁신 창학 힘찬 도약이라는 기치를 내거셨습니다. 임기가 4년이죠. 그렇습니다. 예, 2024년까지인데 임기 동안에 어떤 혁신 과제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물론 우리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제시하고는 있는데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우리 둘 사이 이런 유리벽이 있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네. 학과 간에 복수 전공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 벽이 있는 거죠. 네. 커리큘럼 자체의 어떤 시간 배치, 그다음에 과목의 이질성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상당히 더 많이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권이 많지는 않았던 네. 게 현실인데 이번에 제가 총장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구조 재편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학과를 뭉쳐서 작게는 2개, 많게는 5개의 학과를 하나의 학부제로 묶어가지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사 구조를 재편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ICT 관련된 학과, AI 관련된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런 학과들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의 어떤 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재 양성 그런 부분도 준비를 다 해서 지난주에 교육부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네. 허가를 해달라고. 네네. 아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네.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융복합 어떤 창의 이제 양성을 위한 학사조직 개편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네. 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성적에 맞추어서 학과를 네.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대학에 갔는데 또 다른 과에 대한 관심이 분명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네, 네. 앞으로 그렇게 그 최대 전공을 5개까지 네.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문 영역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으로 입학을 했지만 공학까지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네.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새로운 학사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학생이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전공이 있어요. 네. 듣고 싶은 과목을 다 본인이 설계해서 이게 하나의 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인문학에서 공학까지 자연과학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요. 급변하는 어떤 교육 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그런 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학사 조직 개편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장점이라면 어떤 점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학사 제도의 개편을 통한다면은 복수 전공, 그다음에 융합 전공, 그리고 그런 자기 설계 전공 네. 많은 부분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 저하고 같이 뭐 우리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특히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 시대에는 한 학과에 한 전공을 하고 그렇죠. 졸업을 했잖아요. 네. 복수 전공의 길은 있었지만 정말 그건 거의 불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새로운 학사 제도라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전공 학점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필수한 과목들만 들으면은 되도록 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교수 50여 명을 새로 뽑아서 네. 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네,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새롭게 구성되는 교수진도 궁금합니다. 지금 부경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의 모집도 중요하지만 네. 우수한 학생을 모집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인류 대학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또는 나아가서는 해외에도 지금 널리 알려서 네.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번 교수진을 보강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첨단 학과 그리고 전공하시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ICT, 빅데이터, 그다음에 컴퓨터 알고리즘 관련된 또는 뭐 컴퓨터 언어에 관련된 그 인공지능 전공자들은 정말 부족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인재를 싹쓸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의 지금 부탁을 드리고 네. 모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좋은 어떤 커리큘럼과 좋은 교수진이 계시다면 또 좋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네. 감소하고 있다는 건 또 네, 네,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런 만큼 지역 대학의 어떤 위기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대학이 현재 수준에 머문다면 경쟁력을 잃게 돼서 미래에 생존할 수 없다.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이에 대한 이 부경대만의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우선 간단히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요. 전국의 대학을 대학 정원이라 그러죠. 네. 학교마다 입학생들 정원이 한 50만 명 정원을 우리가 됩니다. 학교가 확보를 네. 할 수 있는. 지금 고3이 한 4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다 뽑아도 모자라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 다 합치면은 고3이 지금 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다 뽑아도 모자라요. 지금. 네. 대학마다 지금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할 정도로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경대학은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런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라 그럴까요? 장점은 부경대학은 일반 종합대학과는 달리 특성화된 종합대학이다. 네. 해양수산과 공학이 굉장히 탄탄한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 AI, 인간, 생명과학 쪽의 분야들을 이제 새롭게 더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과도 물론 네. 신설하고 교수님들도 모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해왔고 또 앞으로는 더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겠죠. 네. 당연히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다 네. 보니까 부경대학은 다행스럽게도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하리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 또 하나는 기장에 저희들이 방사선 의과대학을 네. 설립하려고 여러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세계수산대학 유치 이런 굵직굵직한 어젠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으로 치면은 유망주, 아, 예, 뭐 그런 느낌. 앞으로 네. 뭐 대박주, 네. 예, 그렇습니다.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부산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이지만 뭐 부산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그렇습니다. 또 학생들이 부경대학교를 찾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유능한 인재가 학교에 왔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재들이 우리 부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수도권으로만 또 일자리를 찾아서 가면서 인재 유출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 총장님 그리고 지역대학 총장님들의 협의회에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공공기관들을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전시키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그죠? 국가 정책으로. 근데 그런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신규 채용을 할 때 비중이 한 2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50%까지 좀 올려달라. 지역의 학생들. 네. 네. 그리고 그 50%를 올리되 지역 내에서 다 채우지 못하면은 뭐 경남에 있는 공공기관이라 네. 하더라도 부산 학생이 가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 못 채우면은 경남에 있는 친구, 경북에 있는 친구, 심지어 전남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간의 이동의 벽을 다 터달라. 네. 그렇게 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마련된다면은 지역 대학은 굉장히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네. 많이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저항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제 일들도 하고 특히 부산과 부울경을 포함해서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네. 아무리 좋은 인재를 길러내도 보낼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 산업을 육성을 하는 것은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은 어떠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달라, 육성을 해달라 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역 부산시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혁신 사업도 공동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노력은 하고 있죠. 그래요. 네. 어떤 학교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산학, 관 모두가 좀 그렇습니다. 합심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앞서 일자리 창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산 경남권의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또 가덕도 신공항 추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또 어떤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덕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여행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대학의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지역의 인재. 네. 새로운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거점 공항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면은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산업이 몰려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속에 많은 기회가 생기고요. 특히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 게 해양수산 그리고 전통적인 조선기자재 이 정도가 다예요. 산업이 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산업만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신공항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후방의 새로운 산업들 거기서 발생되는 일자리들 지금 추산컨대 53만 명 이렇게 연구 보고서에는 나와 네. 있습니다. 뭐 제가 보건대 53만 명이면은 뭐 전국 대학생 그렇죠. 다 취업하고도 남을 자리인데 글쎄요, 뭐 그거는 완전히 이제 꿈의 네.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 5만 3천 명만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레벨에서의 일자리, 예를 들면은 뭐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글로벌 관련된 어떤 물류, 무역,
공항에만 이제 항공 그다음에 포트 그리고 육로로 이동되는 네, 그런 네. 종합적인 물류 그리고 글로벌 물류 이런 데서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정보 네트워킹, 많은 빅데이터, 많은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생겨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화이팅. 그렇습니다. 예. 자, 럭키 세븐입니다. 7대 총장으로 이제 앞으로 4년의 임기, 부경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실 텐데 앞으로의 각오와 비전 남겨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뭐 최고의 저한테 주어진 임무는 부경대학을 아주 탄탄한 대학으로 네. 그리고 도전하는 대학으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부경대학 졸업생은 착한 학생으로 비춰져 있어요. 평가가 네, 되고 네. 저는 좀 더 나쁜 학생이 되어야 된다. 좀 더 도전을 하고 네. 바깥에서 정말 사고를 치고 나쁜 쪽이 아니고 네. 일을 벌리고 아.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 네. 그런 학생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혁신을 계속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시키는 게 제 소임이고 네. 그 기반을 확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의 한 인터뷰 기사를 며칠 전에 보니까 수십 년 관성적으로 이어져온 학교의 틀이 180도 바뀔 겁니다라는 바뀝니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역의 대표 국립대인 부경대학교의 180도 변화하는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대학은 국가 경쟁력이며 미래입니다. 각 대학은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봉사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